안녕하세요. 수인제 두뇌과학 익슬리기 김수진입니다. 네, 오늘은 시각주의력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실 텐데요. 이 시각주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시각주의력,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전반적인 주의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은 그 전체 주의력 중에서도 콕 집어서 시각주의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근데 이제 시각주의력, 그러니까 시지각이라는 말이 있고 또 시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떻게 다를까요? 시각은 소위 말해서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, 얼마나 물체를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고요. 시지각이라고 하면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두뇌 안에서 정보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일단 시력 혹은 시각, 영어로 하면 그냥 딱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저는 사실 눈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요. 시력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정의가 있습니다.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인데, 그러니까 눈이 나쁜 사람들은 저 벽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거나 겹쳐 보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시각적인 자극을 얼마나 미세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, 말 그대로 잘 보이고 혹은 좀 흐릿하게 보이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시지각은 그런 거는 이미 다 패스가 됐고 얘네들이 이제 그 신호들이 뇌로 전달이 돼서 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시각 정보들 가지고 잘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가 잘 안 되는 거, 이게 바로 시지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시지각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,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까요? 소위 말해 난독처럼 글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선생님이 뭐 칠판에 쓰거나 그려준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읽는 것 자체로 혹은 속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그 둘로 거의 대부분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네, 말 그대로 읽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거의 뭐 태반이 다 책 읽어야 될 것 투성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시지각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읽거나 공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게 되고, 사람들이 왜 힘들면 피하고 싶잖아요. 회피하게 되는, 나 공부 안 할래가 정말 우리 아이가 싫어서 안 하는 건지, 아니면은 시지각 기능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, 그 부분도 뭐 부모님들께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글을 배우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무시한 노력이 필요한데, 예전에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. 이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주의력이고요. 그래서 주의력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고, 그러면은 글을 배우기 위해서는 주의력이 필요한데, 글이라고 하는 거는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눈을 움직여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, 이게 바로 읽는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제가 세 개로 나눠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. 왜냐하면 눈을 움직여서, 그러니까 눈을 움직이는 요 첫 단추 자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, 저희가 뭔가 책을 읽을 때 한 글자 한 글자 읽지는 않겠죠. 그러니까 이거를 덩어리로 뭉쳐서 인식하게 되는데 이걸 청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요 글자의 처리 수가 한 개, 두 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요, 글자 지문 하나 읽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. 그러면 읽다 보면은 앞에 내가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기억하기도 너무 힘들고, 거기에 대한 원인은 이해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. 글자를 처리하는 요 눈동자의 움직임, 즉 안구도약 운동이라고 하는,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카딕 무브먼트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글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예요. 그래서 이게 첫 번째, 요 눈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결손이 있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, 그럼 눈을 움직여서 글을 읽고 바로 요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, 아까 저희가 초반에 시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후두엽, 뒤통수 부분에서 담당하는, 저희가 요리한다라고 아까 표현했는데, 요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요 글을 읽었을 때 뭔가 요리가 안 되면 당연히 이해하기도 전에 얘가 요리가 엉망으로 나왔어요. 그러면은 애당초 이해 단계로 넘어가지도 못합니다.
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명확하게 후두엽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, 저희가 보는 것과 글씨 자체가 아예 다르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르게 되냐면, 글자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그 미세한 각도 같은 것들이 있죠. 예를 들어 히읗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른데, 그래서 특정 각도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요, 뭐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히읗을 조금 바르게 쓰면은 그 히읗은 알아보게 되는데, 좀 날려 쓰는 히읗은 못 알아보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근데 저희는 웬만큼 필기체나 이런 것들도 다 알아볼 수 있는 반면에, 그런 친구들은 시각 자극에 대해서 어떤 특정 각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아니, 왜 어떤 거는 잘 읽으면서 어떤 거 잘 못 읽어라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의아해 하시는데, 그 경우에는 특정 각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, 즉 글을 읽는 후두엽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, 마지막 세 번째는 이해하는 과정에서 결손이 있는 경우인데, 이 부분도 역시 좌측 약간 요 귀 위쪽에 베르니케라고 하는 전담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글과 관련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전담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. 이 부분에서 이제 패스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글자도 잘 처리하고 요리도 잘 했는데,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요리를 맛있게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똑같은 난독증이라고 하더라도, 그리고 지능에는 아무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 세 가지 과정 중에서 한 군데만이라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책 읽기 너무 싫어, 나 이거 싫어, 공부하기 싫어 라고 여러 가지 회피하는 반응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은 글을 읽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시지각 기능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,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어떤 아이들은 눈이 너무너무 한 군데 응시를 못하고 여기저기 쳐다보느라 너무너무 바쁜 아이들이 있는데,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이제 좀 향상을 시켜줄 수가 있을까요? 우선은 시지각 훈련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긴 하지만 그 안에도 정말 세분화가 되어 있죠. 그래서 네. 사실은 이것도 선행 검사가 너무 필요해요. 어떤 아이들이 어떤 부위가 어떤 기능이 이제 조금 부족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선행 검사를 해서 뭐 부족한 뭐 아까 말씀하신 안구 도약이 부족한 친구들은 그곳에 대해서 집중 훈련을 하기도 하고, 그리고 뭐 이해하는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반복을 짧게 읽는 연습부터 길게 읽는 연습까지 작업 기억을 동반한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.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난독에도 시지각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지만, 뭐 그 학습적인 거 외에도 뭐 대인 관계라든지, 소위 말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인지하고 그 사람의 얼굴도 기억을 해야 이제 교우 관계도 조금 활발해지고 하기 때문에, 시지각이 꼭 뭐 학습에만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아예 전반적인 교우 관계라든지,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축구를 할 때, 야구를 할 때 공을 얼마나 빨리빨리 인지를 할 수 있는지 보고 이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런 것에도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지각 능력들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,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검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,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각양각색의 아이들이 있어요. 어떤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내가 봐야 될 걸 못 보고 자꾸 놓치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요. 어떤 아이들은 엉뚱한 자극이 자꾸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분명히 보는데 반응하는 게 템포가 너무 늦는 아이들이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각각을 잡아줄 수 있는, 즉 시각적인 처리 속도를 올려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? 저희가 인사이트라고 부르는 이제 시지각 훈련이 있는데, 그 안에는 뭐 처리 속도를 조금 높여주는 거라든지 정확도를 높여주는 거라든지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학습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나 네. 이런 것에도 시지각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진행하면서 얼마나 아이가 향상됐는지 저희가 중간중간 또 검사를 하면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인사이트 훈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반응 속도라던가 시각적인 정확성,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
굉장히 정교하게 설계가 된 프로그램인데,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멀리서 화면을 보면 한눈에 이게 탁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금방금방 알아챌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컴퓨터 모니터하고 앉아있는 아이 사이의 거리를 30cm 정도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. 그래서 적당히 가깝고 적당히 멀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매눈이라는 게 있는데, 갑자기 화면에 새들이 여러 마리가 두두둑 나타났다가 싹 사라집니다. 1000분의 1초 단위로 미세하게 조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아이가 캐치를 해야 되는 어떤 새들의 어떤 색깔이라던가 깃털 모양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 훈련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빠르게 캐치해내는 시지각 처리 속도도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시야의 폭, 시야 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왜냐면 이게 3cm라고 하는 거리는 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게 한눈에 얘네들이 잘 안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어요. 근데 훈련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시야 자체가 넓어지게 되고요.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글을 읽을 때 아까 제가 청킹, 덩어리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.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글자를 조금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세부적인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? 사회성이라든지 이제 공간 지각력이라든지 또는 지능 파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지각이 당연히 뭐 읽어야 지능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능에도 관련이 된 파트들을 이제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. 인사이트 외에도 이제 HTS라고 부르는 정밀 시지각 훈련이 있어요. 그거는 아까 이제 난독에서 자세히 말씀주셨던 것처럼 뭐 눈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한다든지, 눈이 이렇게 빨리빨리 이동을 하는 연습을 한다든지, 혹은 눈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연습을 한다든지, 그리고 우리가 안구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, 눈 벌리고 모으거나 아니면은 위아래로 벌리고 모으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.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HTS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그래서 특수 제작된 특수 안경을 끼고 아이들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안경을 끼고 여러 가지 안구 근육에 대한 운동들을 섬세하게 잡아주게 됩니다. 그리고 레아컴에도 이제 시야 파트가 있는데, 이제 예를 들어 글을 읽을 때 눈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,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한 줄 읽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읽고 하는 시야 운동을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시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. 네. 그래서 왜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우리 아이가 자꾸 글을 순서대로 안 읽고 두세 줄 건너뛰고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 계신데,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잡아주는 게 바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레아컴 프로그램인데요. 이거는 말 그대로 본능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,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훈련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또 나라마다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은 읽는 법이 달라요. 저희 지금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, 저희도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그런 책이 있었는데 한글인데 그런 읽는 방식이 아예 달랐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지어 뭐 저는 성경책도 이렇게 있는, 물론 더 정독을 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었는데,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저희가 눈동자의 움직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일단 한국에서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, 그리고 그게 어떤 아이들은 글자 사이즈가 일정 부분 작아지게 되면 그 줄 간격을 잘 캐치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잡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아컴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수정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읽기 능력, 시지각에 관련된 대부분의 능력이, 읽기 능력은 이제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향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네, 그래서 바로 그 이면에는 어떤 작용들이 숨어 있냐면, 저희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.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, 가소성, 영어로 하면 이제 플라스틱시티는 이제 뭔가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. 저희가 플라스틱 할 때 그 플라스틱 맞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없던 것들을,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기존에 어려워하던 시지각 능력들을 새로 배열을 해가지고 차분하게
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눈동자의 움직임을 반복시켜 줌으로써 그 반복에 의해서 뇌 안의 세포들도 서로 나는 내가 글자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일종의 교통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교통정리가 잘 되면 저희 왜 그 운전할 때도 내가 지금 이 길을 너무 잘 알면 너무 편하게 운전해서 갈 수 있잖아요.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도 글을 읽을 때 예전에 너무 어렵게 보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점 수월해지고 편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 뇌의 가소성이 점점 뇌 세포들 사이에 교통정리를 해주게 되고요. 그 결과 우리 아이의 부족했던 시지각이 보완이 되면 전반적으로 학습이라던가 대인관계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. 네, 저희가 오늘은 시각과 시각 주의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주의력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각 주의력이 떨어지는 경우 대인관계라던가 학습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떻게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주의력 중에서도 또 청각주의력이라던가 혹은 작업 경력과 같은 다른 부분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수인지 두뇌과학 이슬기 김수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